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박인로의 누앙사 내용이랑요. 근데 이게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책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이제 빠진 내용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간단히 해주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중간에 좀 빠진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전문은 아니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뒤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내용 있죠. 이 문제풀이 하고 뒤에 이제 내용 최종 요약 정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누앙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빨리 수업으로 들어가 봐요. 자, 그럼 우리 제목부터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제목 보시면 누항사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앞에 이제 누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누추한 거리, 즉 누추한 마을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추한 곳의 노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누추한 곳에서 노래를 하는 거구나. 누추한 곳에 서 있는 시적 화자가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출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 작품의 작가는요, 박일로라는 분이고요. 바로 이제 무관 출신의 작가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보시면 글솜씨가 뛰어나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누추한 곳의 노래라고 했죠. 자, 보면 이 작품은 고향에 돌아가서 생활하던 작가가 박일로에게 친구 이덕형이 두메 상권의 어려움을 묻자, 두메라는 것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은 가사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화자의 정서, 태도, 역시 화자의 상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사회상에 주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둘 다 지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의 가사 특징은 바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또 시대 구분하는 것 중에서 뭐 중세, 뭐 근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제 중세가 되겠고, 조선 후기는 바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이제 그 중세, 근대 뭐 이런 시대 구분에 따른다면, 근데 우리가 조선 전기하고 후기 이런 구분을 따른다면 바로 이제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하나 추가적으로 그냥. 어쨌든 조선 전기의 가사 특징은 뭐겠어요? 바로 유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양반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반으로서의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이 아직 존재했던 게 조선 전기의 모습이었어요. 임진왜란 이전의 상태요. 자, 그때는 이제 빈의무언과 안빈낙도로 이 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의무언 이제 가난하지만 내가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내가 그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빈낙도 내가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도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이고요. 조선 후기로 되게 넘어가게 되면은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부는 양반이지만 이제 돈이 떨어져서 이제 가난해진 양반도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양반들의 굉장히 전쟁 이후에 궁핍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겠죠. 그게 바로 조선 후기 가사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나 양반인데 유교적인 이런 모습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배고파. 돈이 없어. 자,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잘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이제 조선 전기의 이런 가사 작품의 특징과 그리고 조선 후기에 지금 이제 궁핍한 삶과 사실적인 그런 이제 가난한 삶 뭐 이런 거 있죠. 현실적인 그런 조선 후기의 모습이 두 개가 잘 드러나 있다. 두 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게 누앙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런 의의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과덕이죠. 그런 그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품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항상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의 모습과 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그 다리 역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박일로의 누앙사라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의 특징은요, 일상 언어를 쓰고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대화체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장감 넘치게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필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서사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가사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는 몇 음보입니까? 4음보죠. 그래서 4번 끊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리고 우월하기는 이내 위에 더한이 없다. 자, 어리고 했을 때 이 어리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국어에서 어리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영하다는 거죠. 어리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의 어리다 라는 의미는 좀 잘 보이는 걸로 해볼까? 어리다라는 거는 바로 이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stupid. 아이고, 호호호호. stupi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런 걸로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어쨌든 stupid, 어리석다라는 뜻이구나. 어디 중세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미가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서 보시면 이거는 단어가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미가 이동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리고는 바로 어리석고 라는 뜻입니다. 자, 어리석고 우월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러니까 우월하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는 이내 위에 더한이 없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바로 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박일로 이거 무관 출신이고 이거 가서 작품도 쓰고 이랬는데 진짜로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른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가장 어리석고 내가 가장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런 거로는 내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리석고 내가 가장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륭하복을 하나를 붙여두고, 자, 기륭하복이라는 것은 길은 이제 즐거운 일이죠. 흉은 흉한 일, 그리고 복은 복스러운 일, 화는 하고다 화는 바로 이제 나쁜 일, 그리고 복은 이제 복스러운 일, 좋은 일. 그래서 이거는 전부요 기륭하복, 그러니까 인간사에 좋고 나쁘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하늘에. 자,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붙여두고, 하늘에 맡겨두고. 그러니까 나의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일들은 전부 하늘에 맡겨두고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 바로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구나. 모든 건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와 나는 운명이야 했을 때 이제 그런 운명은 좋은 운명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바로 모든 것들은 다 좋고 나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했을 때, 하늘에 맡겨두고 했을 때 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뭐 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는 식의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 다 내가 타고난 팔자다 이런 식의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어리석고 내가 세상 물정 잘 모른다. 뭐 기륭하복은 전부 다 하늘에 맡겨두는 것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자가 어디에 있냐. 자,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자, 누황 아까 나왔죠. 누황은 바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누추한 곳, 누추한 거리라고 했죠. 자, 그래서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내가 초가를 지어놓고, 초막은 이제 바로 뭐겠어요? 초가집.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황도 누추한 곳이고 초막도 초가집이죠. 그러니까 둘 다 어때요? 좀 부자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누추하고 뭔가 가난한 그런 곳에 시적 화자가 있구나. 그래서 가난한 그런 이제 시적 화자의 모습이 이제부터 드러나겠구나. 그래서 시적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황 깊은 곳에 초가집에, 가난한 곳에, 누추한 곳에 지금 여기 초가집을 지어두고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들어가 있는 모습도 굉장히 또 안타까워요. 보시면 풍조우석에 썩은 집이 섭이되어. 자, 풍조우석에 있을 때 풍이라는 것은 바람풍이죠. 조는 아침 조자예요. 그래서 아침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바람 부는 아침. 그리고 여기 우는 비우자예요. 석은 저녁 석자죠. 그래서 비 오는 저녁.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침에 바람 불고 저녁에는 비가 와요. 뭐예요 이거? 날씨가 하나도 안 좋죠. 그래서 고르지 못한 날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지 못한 날씨.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날씨, 좋지 않은 날씨에 자 썩은 집이 초가집이니까 뭐로 집을 지었겠어요? 초가집은 전부 지푸라기 가지고 이제 집을 짓죠. 자 거기에 썩은 집이 지푸라기에 지푸라기 썩은 지푸라기가 섭이 되어서 자 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땔감 중에서도 이제 불을 떼고 이럴 때도 연료로 삼는 땔감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질의 땔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섭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낮은 그런 땔감을 우리가 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지 못한 이런 날씨에 썩은 지푸라기는 섭이 되어 근데 질 낮은 땔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삶이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부자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약간 굉장히 소박한 이게 좋게 말하면 소박한 삶이지. 그리고 또 어떤 삶이에요? 가난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난한 됐다. 소박하고 가난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 구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 별로 그렇게 좋은데 있진 않네요. 누왕에 있고 초막에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밥은 잘 먹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새우밥 다톱죽에 연기도 하도 하시야. 자 새우밥 밥을 먹긴 먹는데 새우만 먹고 다톱죽 죽을 먹긴 먹는데 다톱만 먹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우이든 다톱이든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굉장히 소량의 아주 작은 음식 작은 양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결국에 이제 가난한 형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새우밥에 다톱죽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만드는데 먹는 게 아니고 만들고 있는데 연기가 하도 하시야. 우리가 이제 하다라고 한다면 중세에서 하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많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여기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중세에서 요 아래야 자 붙은 거 있죠. 아래야 밑에 여기 이렇게 붙은 하다가 뭡니까? 현대어에서의 하다의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하다는 이제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도 하시야니까 바로 많기도 많구나 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은 세 홉만 먹고 그래서 홉이 얼마냐 학생이 또 물어봐서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요게 이제 한 홉이 되겠죠. 이렇게 한 홉. 그러니까 우리가 세 홉밥이니까 요거 이제 3번 떠서 먹고 이거 다톱죽이니까 요거 한 5번 떠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 정도의 밥,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양의 밥, 그리고 작은 양의 이런 죽을 만드는데 연기도 엄청나게 많구나. 왜냐면 요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 앞에서 썩은 지피 섭이 되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땔감은 지금 어떤 거야? 섭이잖아. 땔감 질 낮은 땔감이죠. 그러니까 밥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은 땔감 같은 연기가 조금만 날 거 아니에요. 연기가 조금 나고 화력이 좋고. 좋지 않은 땔감을 가지고 이 조그만 밥을 짓고 있으니 연기가 어떻게 나는 거야? 굉장히 많이 나는 거야. 연기만 많이 나는 거야. 연기만 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왜냐면 그 땔감의 질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다 어떤 거예요? 전부 가난하고 소박하고 굉장히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적인 이런 모습으로 알 수가 있죠.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다기보다는 밥을 짓는데 우리 땔감이 안 좋아서 연기도 많이 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그런 가난한 누앙에서의 삶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조선 후기 가사의 성격이에요.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 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까요? 설대인 숭늉의 빈배 속일 뿐이로다. 자, 설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덜 데운, 조금만 데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먹는 게 뭐예요? 숭늉을 먹긴 먹는데 그 숭늉이 지금 어떠다는 거예요? 숭늉을 먹긴 먹는데 그 숭늉이 지금 그 조금만 데운 숭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배고픔을 속일 정도로 그냥 뜨뜻미지근한 약간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숭늉의 빈배 속일 뿐이로다. 사실은 빈배인 거죠. 사실은 배가 고픈 거죠. 배가 비었죠. 근데 그 배를 속일 정도의 조그만 양을 그리고 숭늉도 조금 데운 약간 뜨뜻미지근한 이제 그런 거를 먹고 있다. 어쨌든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숭늉으로 배고픔을 속일 정도로 굉장히 좀 가난한 삶이구나, 가난하구나, 소박하구나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배고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생애가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기겠는가. 자, 생애 여기서의 지금 생애는 뭐예요? 설대인 숭늉이나 먹고 그리고 새우밥 다덥죽을 만들면서 연기나 많이 나고 그리고 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누왕이고 누왕 깊은 곳에 초가집에 그냥 간신히 살고 있고 거기다가 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지푸라기가 다 질라진 섭이 되고 막 이런 지금 가난한 누왕의 삶인 거죠. 그런 자신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생애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내 삶이죠. 내 생애가 이러하다 해도 장부의 뜻을 내가 옮기겠는가? 자, 장부라고 하는 대장부 아시죠? 그러니까 나라의 입신양명을 하고 나라의 큰 이름을 떨치는 그런 대장부로서의 삶 그런 것을 내가 옮기겠느냐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한데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내가 입신양명하겠다는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진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질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바꾸지는 않겠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대장부로서의 그런 뜻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안빈일념이 바로 무엇이냐? 자, 안빈 비는 이제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자를 보면 이게 위에 게 나눌 분자예요. 나누다, 쪼개다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것이 뭐야? 조개패자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에요. 조개, 돈. 그러니까 돈을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고 가난한 그리고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심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생각염자인데요. 자, 그래서 가난한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갖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빈일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그냥 그거 받아들이겠다. 가난해도 내가 그래서 그냥 마음을 편히 갖고 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이제 안빈일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빈일념을 내가 적지만 그것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에서 장부의 뜻 있었죠. 현실이 이래도 내가 대장부로서 품겠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 안빈일념이 되겠죠. 가난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갖고 있는 도를 지키면서 사는 그 마음이 되겠죠. 장부의 요 뜻.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쫓으면서 어때요? 이거 가난하지만 지금 이렇게 마음을 편히 갖는다. 도를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작지만 내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로 살려니 수의라는 것은 어때요? 옳은 일을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 옳은 일을 쫓으면서 바로 그게 뭐겠어요? 장부로서의 이런 뜻, 안빈일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내가 쫓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 근데 그것도 날로조차 저하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대장부로서의 뜻을 이렇게 가난한 삶이지만 내가 그걸 버리겠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빈일념을 적지만 그거 품고 있을 거야. 내가 가난하지만 도를 지키면서 도를 생각하면서 살 거야. 라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따르면서 내가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때? 날로조차 저하다.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뜻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지금 이 사람은 누왕사, 지금 누왕에 있죠. 가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 후기에 이제 몰락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떨어진 그런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념, 지금 도를 지키겠다. 사대부로서의 여러 마음을 지키겠다. 장부의 뜻을 지키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현실상 지금 가난하잖아요. 지금 밥도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갈등 상황이 이렇게 마음속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 지금 막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길흉하복은 전부 하나를 맡기는 거야. 내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건 다 하늘의 뜻인 거야. 자, 이렇게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있다고 누왕에서 그냥 내가 도를 지키면서 안빈일념으로 내가 살 것이다. 가난하지만 내가 이 마음 품으면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서사 앞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내용이 아마 이제 빠졌을 거예요. 중간에 이제 방금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삶이었죠. 이런 가난한 삶에서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겠다. 왜냐면 이제 그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이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자신을.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지 하다 보니까 소가 없는 거야. 농사를 예전에 지으려면 소가 필요하죠. 이제 밭도 갈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소가 없네. 그럼 소를 빌리러 가야겠다 하는
하는 게 이제 중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를 빌리러 가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농사를 내가 지어야겠다. 농사를 짓기 위해선 이제 소가 필요하니까 소를 빌리러 가야지 하는 게 요 나 부분부터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나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뭐니 해도 바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바로 나 부분의 특징이에요. 누구? 바로 소주인과 소를 가지고 있는 소주인과 그리고 지금 시적 화자 박일로 사이에 지금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어때? 그래서 대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눈앞에서 보는 것 같잖아. 대화가 막 앞에서 왔다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현장감이 있구나. 바로 눈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게 바로 이제 대화체를 쓰고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리러 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옴표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 주인이 한 말 뭐라 소 한번 주마 하고 이렇게 소 주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 주인에게 소를 빌리러 가는데 소 한번 주마 이렇게 소 주인이 이렇게 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엉성이 하는 말 제가 소 한번 준다 내가 너 당신한테 소 한번 빌려줄게 라고 이제 소 주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엉성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진담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진담이 아니겠죠. 그냥 한 말이에요. 인사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인사차 뭐예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한번 얼굴 봐요. 그거 뭐예요? 그냥 만나서 반갑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Nice to meet you.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했을 때 진짜로 약속을 잡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화자가 약간 FM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 말이야. 그냥 소 한번 나중에 내가 빌려줄게요. 이거 근데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엉성이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은 거야. 박일로가. 그래서 소 한번 준다라고 했던 그 소주인의 말을 기억을 하고 저 소주인은 굉장히 친절하다 하고 여긴 집에 굉장히 저 소주인은 친절하다라고 이제 화자가 생각했어. 박일로가 생각했어. 그래서 소 한번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부분은 굉장히 친절하구나. 거기 가서 소를 빌려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갔냐? 달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달려가서 자, 달없는 황혼은 해가 지고 있는 무렵이죠.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에요. 달없는 저녁 무렵에 허위허위 그러니까 허우적이라고 하는 의태어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뭐랄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허둥지둥 뭐 이런 느낌 허둥지둥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근데 바쁘게 이제 소 빌려야 되니까 바쁜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위허위 허우적 허둥지둥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뭐를 빌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소를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빌리기 위해 지금 이렇게 허위허위 허우적 허둥지둥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쭉 가가지고 우적우적 이렇게 가가지고 굳게 닫은 문 앞에 어둑히 혼자 서서 문이 쾅 닫혀 있는데 지금 소 빌려준다고 했던 그 소주인의 집 앞에 가가지고 굳게 닫은 문 앞에 어둑히 혼자 서서 근데 이제 박일로가 양반이잖아요. 양반이기 때문에 막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문을 두드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반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앞에서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앞에 이렇게 양반이잖아요. 양반이니까 갓을 한번 씌워줘 보자. 이렇게 이제 양반이죠. 양반이니까 물을 탕탕탕탕탕 두드리지는 않고 앞에서 이제 인기척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면 나오는 장면이죠. 그거예요. 보시면 큰 기침 애미를 오래도록 하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왔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문 앞에서 옛날에 문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왔다는 인기척을 내는 거야. 양반이니까 탕탕탕탕 두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앞에서 큰 기침 에헴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이제 큰 기침 이렇게 이제 에헴하는 인기척을 오랫동안 하온 후에 바로 내가 앞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반이니까 탕탕 두드리진 않고. 자,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소 주인이 들었겠지 그거. 그래서 귀니신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소 주인이 물어보는 거야. 거기 누구신가? 거기 누구신가? 이렇게 물었지. 누가 온 거 같으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대답을 하고 있죠. 대화체라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대답을 하고 있죠. 염치 없는 내 없네다 하고 이제 화자가 대답을 하고 있죠. 염치 없는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대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또 현장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소 빌리러 가는 본사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누구신가? 염치 없는 조세다. 이제 소불리러 왔죠. 쭈구리.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있죠. 조경도 거인데, 그 어찌와 계신 거? 역시 큰 따옴표를 붙이면 되겠죠. 이제 소주인이 말하고 있어요.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 어찌와 계신 거? 자, 초경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예전에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3경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시간 표현을 보면은 옛날 때 12지로 우리가 이제 아시죠? 12지 동물. 그걸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우리가 자시, 축시, 인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시, 축시, 인시, 뭐 묘시 이렇게 쭉 해갖고 그거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하는 그 12지 동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2동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경으로 본다면 쭉쭉쭉 내려가서 밑에 보시면 오경 있죠, 오경. 그래서 보시면 하룻밤을 이제 5등분해서 나눈 시각을 우리가 이제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가 1경이구나.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가 2경이라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보시면 아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초경도 거인데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와 계신 거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여기 처음 여기 1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1경. 아시겠죠? 1경, 여기 초경 요거를 얘기한다. 시간의 단위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면 일단 이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를 우리가 이제 초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인데 어찌와 계신 거? 이게 늦은 시간인데 왜 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이 늦은 시간인데 왜 와서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소주인이.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 뭐였어요?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였죠? 바로 소를 빌리기 위해서 왔죠. 여기까지 딱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대답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해마다 이러하기가 구차한 줄 알지만은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사람이 소를 빌렸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매해마다 내가 이러는 게 구차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매해마다 이게 소를 빌리러 갔던 모양이에요. 자, 내가 이러하기 구차한 거 내가 다 알지만은 소 없는 군가에 해엄마 나왔노라. 자, 소 없는 라는 거 소가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 해엄. 자, 여러분들 이제 보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다 뭐 해다 이런 거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전부 다 생각하다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다 하면 이제 생각하다. 그래서 요 위에 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요거 해다. 요거는 이제 생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 그러니까 걱정 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소 빌려주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소 없는 군가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소가 없는 가난한 집. 이게 바로 시작 화자의 현재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 주인이 대답을 해주는데요. 소 주인이 어떻게? 응, 거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 주인이 거절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밑에 대답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서 이 사람이 이제 거절을 쭉 하거든요. 쭉쭉쭉쭉쭉쭉 가서 여기 쭉 더 넘어갈까? 더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여기죠. 비실하기 위편하니 말하기가 어려워라. 여기까지가 이제 거절하는 거절하는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거기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소주인의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소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 아, 그래요? 아, 공짜로나 값이나 줌직도 하지만은 이제 공짜로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이제 또 돈을 받고 내가 빌려줄 수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약간 불길하지 이렇게 말하면 불길해. 그렇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야. 다만 어젯밤에 건너쯤 저 사람이 아니 근데 내가 사실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을 받고 빌려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다만 어젯밤에 저기 이웃집에 있는 저 사람이요 왔었는데요. 저 사람이 뭘 들고 왔냐? 목 붉은 숯껑을 들고 왔는데 뚜껑을 들고 왔는데 그 뚜껑에다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내고 뚜껑을 튀긴 뚜껑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통닭을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어디야? 건너집에 이웃집에 저 사람이 세상에 꽝튀김을 가지고 온 거야. 꽝튀김을 가지고 오고 간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 사람이 꽝튀김을 가지고 왔네. 누가요? 이웃집에 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익은 이거 뭐 술을 가지고 왔네. 그리고 나랑 취하도록 권하는 거야. 나랑 술 마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소를 빌리기 위해서 바로 그 이웃집에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온 거야? 뻥튀김에다가 술을 가지고 와갖고 음식을 대접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어니 아니 갚으런가? 그 사람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뻥튀김에다가 술도 권하고 이렇게 음식도 줬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으런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 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죠. 자,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내일로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일로 주마 바로 보겠어요. 지어져 있지만 안 나와 있지만 목적어 바로 뭘 준다는 거야? 소를 빌려주마 하고 그 사람이랑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하고 큰 언약하였거든. 자, 언약에서 이제 여기 답 쓰시면 되겠죠. 약속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 사람이랑 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자, 내일로 그 사람한테 소를 주마 하고 큰 약속을 했다고요. 이미 약속을 했다고요. 꽁튀김 가져온 사람에게. 자, 그래서 실약이 미편하니 실약 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기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이 미편하니 편은 편하다요. 그래서 편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실약이 미편하다. 그게 뭐예요?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않는다. 즉 약속을 어기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꽁튀김에다가 술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랑 미리 약속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가 어렵구려. 당신에게 빌려주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빌려준다는 거야? 못 빌려준다는 거야? 못 빌려준다는 거야. 응, 거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의 주인공 엄청나게 좌절을 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꼬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어떻게 사실이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체념하고 물러나고 있는 바로 이제 박일로의 모습이 되겠죠. 굉장히 불쌍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소를 빌리러 갔지만 거절 당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축되고 초라하고 막 쓸쓸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겉모습이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되게 또 어떻게 또 불쌍하게 돌아와 보시면 헛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어서 입으려오니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되게 불쌍하게 왔네. 자,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 입으려오니 자, 모자를 썼는데 모자도 또 헌 모자를 썼어. 헌 모자를 또 숙여서 쓰고 축이 없는 집신에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은 또 이렇게 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이 뭐겠어? 굉장히 초라하고 위축된 그런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헌 모자를 막 쓰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는데 신발은 또 굽이 없어요. 굽 없는 신발을 신고 또 어떻게 와? 또 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또 어떻게 가서 설피 굉장히 매가 없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샥샥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슉슉슉슉 이렇게 아시겠죠? 터덜터덜 약간 그렇게 걸어가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설피라는 것은 굉장히 터덜터덜 그렇게 맥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의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겠어요? 소를 빌리는 것에 실패했죠. 그럼 화자의 그런 힘없는 초라 위축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헛모자라 쓰고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설피 이렇게 허우적 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흐적 하면서 내가 들러 나오니 풍채가 적은 홍영의 풍채 나의 이제 키 외양 그런 모습 있죠. 그걸 이제 풍채라고 하는데 자, 그런 나의 그 풍채가 또 적어 보여. 조그매 보여. 내가 이게 위축된 그런 모습이겠죠. 위축된 내 모습에 그런 형용의 내 모습에 누가 짖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개가 또 짖네요. 앙앙앙 개가 짖는다.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누가 옆에서 짖는다. 앙앙앙 이렇게 개가 짖는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런 개가 짖고 있다. 이거 보시면 알겠죠. 약간 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모자가 찢어진 모자 쓰고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허우적 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내 모습이 왠지 작아 보여. 풍채가 적은 형용 같아.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짖고 있어? 앙앙앙 개가 짖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자의 참담하고 굉장히 서글프고 초라하고 위축된 이제 그런 심정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소를 빌리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모만 당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라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다
가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 빌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빌릴 수 없었죠. 아니 소를 빌리러 갔지만 이웃집 사람이 수콩을 잘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맛있는 술을 가지고 왔잖니. 그 사람에게 빌려줘야지. 이렇게 하고 응 거절 이렇게 했잖아요.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속상하겠지. 이제 그 부분이 여기 라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느냐? 아,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왜? 소를 못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한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땠냐? 북창에 기대에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북창은 북쪽 창문에 기대에 앉아서,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창문을 기대면서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어때?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잠이 안 와서요. 왜?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더 속상한데 이렇게 속상해서 창에다가 기대에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하늘 돕는구나. 갑자기 오디사가 어디서 튀어나왔네요. 자, 이게 오디세거든요. 후트티. 이거 굉장히 패셔너블한 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머리 스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 새인데 굉장히 패셔너블한 이런 새. 봐봐. 그치? 패셔너블한 새.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한번 와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죠? 이 새 봐봐. 그치? 이 새 이렇게 이런 느낌의 머리 스타일. 자, 여기에 이제 후트티라고 하는 이제 오디세요. 오디세. 그래서 왜 오디세냐고 이제 붙였냐면 보시면 이제 뽕나무 주변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세라고도 불린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뽕나무 열매를 우리가 이제 오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밭 주변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디세라고 한다. 자, 이 오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새냐면요. 바로 이제 봄에 이제 밭갈기를 재촉하는 그런 이제 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정한 오디세 이제 오디세가 옆에서 뜨뜨뜨 날려와서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밭 안 가니? 밭 안 가라? 밭 안 가라? 이렇게 계속 약 올린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오디세가 이제 밭갈기를 재촉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 이 저 무정한 것은 바로 인해항을 돕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북쪽 창문에 기대에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너 공부 안 하니? 공부 안 하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짜증이 나겠죠. 바로 그거겠어요. 바로 내가 지금 소를 못 빌려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슬프겠죠. 속상하겠죠. 그런데 안 그래도 속상한데 오디세가 와서 어떤다고? 밭 안 가러? 밭 안 가러?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오디세의 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서 더욱더 한스러운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오디세는 바로 뭐로 기능을 한 겁니까? 바로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객관적 상관물을 선생님이 엄청 많이 설명을 했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물이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물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객관적인 존재죠. 하지만 물이 저 흐르는 것이 마치 우는 것 같구나, 물소리가 마치 우는 소리 같구나 하고 내 감정을 집어넣게 되면 걔는 내 감정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얘는 더 이상 객관적인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상관이 있는 거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우리가 세 가지의 보통 그 특징을 가진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뭐죠? 감정이입이 있고, 두 번째는 동일시가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심화시키는 내 마음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일시, 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더욱더 심화시킨다. 근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밭 안 가라? 밭 안 가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 지금 속상해. 자, 그런데 안 가냐? 라고 하니까 더욱더 그 속상한 마음이 더욱더 심화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객관적 상관물은 바로 이제 화자의 그런 속상한 마음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대상으로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조 추창하여 먼들을 바라보니, 종조 추창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다는 겁니다. 역시 여기 마음 심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종은 이제 마칠 종자고 이제 끝난다는 거 디엔드. 그리고 이 조자는 아침 조자여서 아침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여기는 굉장히 탄식하고 슬퍼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심한다. 그래서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한다. 이것을 종저 주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때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다라고 했죠. 왜 아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슬퍼하겠어요? 소를 못 빌렸죠. 소를 못 빌렸으면 올해 농사 어떡하지? 너무나 걱정되죠. 너무나 슬프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저주창이라고
그래서 여기 추창 보시면 추 같은 경우에 여기 마음이 섭섭하다, 한탄하다, 슬프다. 창 보시면 이제 마음이 아파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마음과 관련된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자를 알면 이게 마음 심자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랑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어쨌든 아침이 끝나도록 굉장히 슬퍼하면서 먼들을 바라보니 왜 올해 농사 어떡하지? 이렇게 자 하면 먼들을 이제 바라보니 마음 굉장히 울적하죠. 소를 못 빌렸죠. 올해 농사 어떡해요? 너무나 걱정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리는구나. 자 즐기는 이제 옆에서는 차차 어잉차 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즐기는 농가 가는 노래예요. 가짜가 노래 가짜 가요할 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농사를 즐기면서 차 어기야 차 응차 응차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즐거운 농부들의 그런 노래가 옆에서 들리는데 그거 역시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왜 내 마음은 넘나 우울해? 왜 소를 못 빌려서 올해 농사 망했어요. 자 그래서 흥 없이 들리는구나. 내 기분은 너무나 우울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자 세정, 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내 한숨은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어리석고 우월하기를 세상 물정 잘 모르기는 왜 세상 물정 모르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왜 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서 말만 하면 딱 빌려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세상 물정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나의 한숨, 세상 물정을 잘 몰랐구나 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 이제 그런 거는 그칠 줄을 모르는 건 내가 바보 같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더 안타깝다 보시면 아까운 저쟁기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운 저쟁기, 자 쟁기가 뭡니까? 자 보시면 이게 쟁기예요. 소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소가 이제 앞에서 가겠죠. 소가 앞에서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사람이 이것을 이제 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소가 가는 만큼 여기서 소의 힘에 의해서 밭이 이렇게 갈리겠죠. 자 이게 쟁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시면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라고 했죠. 쟁기 날이 아주 잘 관리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쟁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쟁기가 있어요. 쟁기가 있어. 그러니까 소가 없는 거지. 쟁기는 있어요. 쟁기는 있는데 쟁기를 보니까 저 쟁기는 지금 어떻다는 거야. 세상에 쟁기의 날, 벽보님 쟁기의 요 날도 그러니까 쟁기가 아까 어떻게 생겼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이런 날이 잘 있는 거야.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소만 딱 있으면 야 밭을 다다다다다 그냥 금방 갈 수 있다. 이 날이 너무나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저 쟁기는 벽보님도 날도 아주 좋구나. 그러니까 쟁기 날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구나. 근데 뭐가 없어? 소가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야 저게 있으면 뭐하냐. 내가 소가 없잖아.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겠죠.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가 있는데 너무 아깝다. 왜 쟁기는 지금 날이 저렇게 좋은데 쓸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 쟁기는 벽보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쟁기의 날이 아주 잘 날렵하고 이렇게 잘 들어서 저 정도의 쟁기 날이면 가시가 엉켜져 있는 묵은 밭도 쉽사리 가려면은 이제 아무리 단단한 그런 땅이어도 어때 단단한 이런 땅이어도 이거 날이 잘 좋으니까 금방 싹싹싹 이게 갈 텐데 이제 그 얘기요. 자 그렇지만 어때요? 무용지물이죠. 왜? 소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빈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렸구나. 자 빈집에 있는 벽 가운데 뭐가 걸려져 있니? 저 쟁기가 걸려 있는데 쟁기의 날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서 단단하게 지금 컹컹 이렇게 단단한 그런 밭도 그래서 가시가 엉켜져 있는 묵은 밭도 저런 날이면 금방 샥 갈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소가 없기 때문에 빈집 벽 가운데 그냥 저놈은 쓸데없이 그냥 걸려 있구나. 자 무용지물이 된 쟁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날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벽보님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소가 없어서 못 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걸렸구나. 왜? 소를 못 빌려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충경도 거의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소를 못 빌렸죠. 밭을 못 갈죠. 그러니까 어때? 그냥 농사 포기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충경도 거의로다. 후리쳐 던져주자. 자 충경했을 때 이거는 밭갈 경자예요. 자 밭을 간다. 그러니까
봄에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우리가 밭을 지금 갈아야지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지금 소가 없죠. 그러니까 밭을 못 갈죠. 그러니까 어때? 봄 농사 포기해버리자.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이미 봄에 밭 가는 것도 거의 다 지났어. 지났으니까 그냥 이제 어때? 후리쳐 던져주자. 팽개쳐서 던져버리자. 이렇게 하고 봄 농사를 포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본사 5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박한 세상 인심에 한숨을 쉬며 각박한 세상 인심 뭐야? 거절했던 그 소목 빌리는 현실에 한숨을 쉬면서 봄에 밭 가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답 써있죠? 팽개쳐 뭐야? 이거 후리처를 뭐라고 쓰면 된다? 팽개쳐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계속 뭐라 그랬어요? 조선 전기의 그런 선비로서의 삶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자연을 벗어나서 살겠다, 유학자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겠다, 라고 하는 선비로서의 삶을 가지려고 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궁핍하고 누추하죠. 지금 소가 없죠. 밭도 못 갈아요. 농사를 못 지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선비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유학자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지켜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의 그런 가사의 그런 양반 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봤듯이 전후에 전쟁 이후에 궁핍한 그런 모습, 누추한 모습 이런 것들은 또 어때요? 조선 후기의 가사의 그런 특징이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게 바로 누앙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항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조선 전기의 가사와 조선 후기의 가사에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 부분을 볼까요? 강화한 꿈을 꾼지도 오래려니. 자, 강화한 꿈. 자, 강은 강과 호수인데 진짜 강과 호수가 아니죠. 바로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 한정의 꿈, 강화한 꿈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을 벗어나서 살겠다.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똑같은 말을 2개나 써놨네. 어쨌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겠다. 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을 꾼지도 오래려니. 그러니까 나 조선 전기의 이상을 추구하는 4대부의 그 모습 뭐예요? 바로 자연을 벗어나서 살겠다. 유학자로서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자연과 함께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화한 꿈, 강화한정의 꿈을 내가 꾸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꾼지도 내가 오래려니 그런 삶을 내가 지향했지만 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어떻다고요? 나와 있죠? 조선 후기의 그런 현실적인 삶의 모습 바로 보아요.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제봐 잊었도다. 나 강호한 꿈을 꾸었어. 나 자연친화의 삶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조선의 유학자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지키면서 자연을 벗어나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입과 배가 누가 된다고. 그러니까 입은 뭐겠어요? 입과 배가 누가 된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이 장애가 돼요. 뭐겠어? 엄청나게 가난해서 가난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가 잊어버렸구나. 바로 뭘 잊었다는 거야?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바로 강호 한정, 바로 자연을 벗어나서 살겠다는 그런 4대부로서의 이상을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야.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어때요? 조선 후기 역시 현실적인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또 갈등하고 있는 모습 그런 거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내가 너무 가난해서 강호 한정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렸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내가 생각을 해야지 하고 가는 거야. 어떻게? 저 물을 바라보며 푸른데도 하도 아시아. 저 물을 바라보니, 그래서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데도 푸른 대나무도 하도 아시아. 역시 나왔죠. 하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버리세요. 이거 중세 하다는 바로 많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바로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공자의 시경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을 때 공자의 시경을 모르니까 봐서 이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 당시에 이제 유학자들은 당시에 조선의 문인들은 이 구절을 딱 인용했을 때 그렇지 시경이 한 구절이지 이렇게 딱 알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대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내가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훌륭한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쓰라. 자, 물을 바라보니 대나무가 많죠. 저 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훌륭한 군자들아, 자 불렀죠. 훌륭한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쓰라. 낙대는 바로 낚싯대예요. 낚싯대 하나만 빌려주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낚싯대를 누구에게 빌렸어요? 훌륭한 군자들에게 빌려줬죠. 자, 그러면 이 낚싯대는 진짜로 생계의 수단이면 누구에게 빌려야 돼요? 어부에게 빌려야 되죠. 근데 군자에게 빌렸으니까 이 낚싯대는 진짜로 우리가 낚시를 하는 그런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뭐겠어요? 자연 친화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풍류의 수단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낚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낚싯대는 그냥 걸쳐 놓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냥 그걸 다 걸쳐놓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자연도 생각하고 자연을 벗삼아서 풍류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낚싯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낚싯대는 그러니까 생계의 수단이 아니에요. 진짜 먹고 살려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자연 친화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류의 수단, 자연을 즐기는 수단으로서의 낚싯대가 되는 겁니다. 낚싯대 하나 빌려주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되어. 자, 갈대꽃 저 깊은 곳에 명월청풍. 자, 명월 밝은 달에 자 푸른 바람이니까 별로 자연이 되겠죠. 나 그럼 낚싯대 하나 딱 걸쳐놓고 갈대꽃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바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벗이 돼서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내가 같이 살겠다. 자연을 벗삼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연 친화의 사상이 드러나 있죠. 왜냐면 내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사실은 내가 강호 한정 자연과 벗삼아서 살고 싶었다라고 했죠. 자, 자연과 벗삼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었어 원래.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잊어버렸구나. 그럼 다시 내가 자연과 벗삼아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래서 시경의 한 구절을 가져와서 저 물을 바라보니 대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줘. 내가 다시 풍류를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낚싯대를 너네들이 빌려주면 갈대꽃 깊은 곳에다가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벗이 돼가지고 자연을 다시 즐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과 벗이 되어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벗이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나는 그냥 절러절러 들그리라. 자, 뭐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이 자연 속에서 나는 그냥 말없이 늙어가겠다. 자연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많이 나오는 자연물 있죠. 바로 뭐야? 백구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자, 무심한 백구요. 자, 이때 백구는 바로 이제 갈매기가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갈매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자연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 때 시조를 보다 보면은 백구 찾는 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때 백구는 진짜 갈매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심한 백구야. 무심한 저 갈매기야. 저 자연아. 너 오라고 하며 올 것이고 내가 말라고 한들 네가 말겠느냐. 네가 오라고 한들 오겠냐. 내가 너더러 또 오지 말라라고 한들 네가 오지 않겠느냐. 난 그냥 자연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라일체가 아니고 내가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무라일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만물과 자아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이거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말하겠죠. 오라고 한들 오지 말라고 한들 내가 오지 않겠느냐. 난 자연과 그냥 벗어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역시 질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툴이 없을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자, 다툴이 여기서 이는 바로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소는 어때요? 하나 가지겠다고 지금 이웃집이랑 나랑 지금 싸웠잖아. 그렇지. 소 하나 지금 내가 가지겠다고 건너집 저 사람이 숫껑을 쫙 튀겨가지고 술을 가지고 와서 내 소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내가 원래 소 먼저 빌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뭔가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경쟁하지 않고서도 내가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건 단지 뭐라는 거야? 바로 이 자연뿐이라는 거야. 이제 그 얘기요. 그러니까 다툴 리가 없는 것은 내가 뭔가 경쟁해서 막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다만 뭐 바로 자연뿐인가 하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어때요? 바로 모두의 소유이고 주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냥 자연인가 여기노라. 그러니 난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본사 6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벗삼아서 절로절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늘 길을 소망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나는 그냥 욕심 없이 그냥 살겠어. 자연과 더불어서 난 살겠어. 라고 하는 이제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이제 무상한 이 몸에는 무상한 바로 보잘것이 없는 이 몸이 무슨 지치 뜻가 흥치가 있겠냐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보잘것 없는 내가 무슨 뜻이나 취향 같은 게 있겠냐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제 박일로가 자기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어리고 어리석고 우월하기는 세상 물정 모른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 역시 겸손하게 자신을 이르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 나는 보잘것없는 몸이야. 내가 무슨 뜻이나 무슨 취향 같은 게 있겠냐, 무슨 흥취가 있겠냐, 그냥 뭐 자연을 뭐 즐기고 뭐 무슨 흥이 있겠냐. 그냥 난 어떻게 하겠냐, 두세 일랑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그냥 두세 일랑 되는 그런 반론을 내가 다 그냥 던져두고 다 포기하고 그냥 농사를 포기하고 두세 일랑 반론이 있는데 그거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반농사 이제 이런 논농사 이런 거 다 포기하는 농사 포기, 그냥 농사를 포기해버리고 남의 것은 전혀 부려워 말겠노라 라고 했죠. 그냥 어때 이제 뭐 농사 좀 져보려고 했잖아, 노력해보려고 했잖아. 근데 소 안 빌려주잖아, 안 되잖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자,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내가 부러워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역시 모든 일은 다 운명적이다 그냥 하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요. 근데 여기 운명은 뭐라 그랬죠? 너와 나는 운명이야, 이런 좋은 의미의 운명이 아니고 바로 다 인생사 하늘의 탓이지 라고 하는 다 팔자지 뭐 하는 이제 그 운명이에요. 운명. 자, 그거 보시면 자, 그래 뭐 어차피 나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살겠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빈천 이제 빈하고 천한 거, 빈은 가난할 빈자야.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게 여긴다고 해서 손을 저어서 그게 물러가겠느냐. 내가 가난한 거 싫어, 나 천한 거 싫어, 손으로 카 이렇게 한들 그냥 가겠냐? 안 간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하고 천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얘를 너 이렇게 손을 저는다는 거지. 가 이렇게 한들 걔가 가겠냐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천해지는 것은 싫다고 해서 너 오지마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뭐 없어지고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 내가 가난하고 천한 거 싫지만 내가 싫다고 해서 가라 제발 좀 가라 한다고 한들 걔가 가겠냐, 이제 그 얘기야. 그리고 내가 남의 부하고 귀한 거죠. 그러니까 부는 뭐야, 부자인 것이고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내가 그게 너무 부럽게 여기서 와라 부기는 컴온 이렇게 해서 손을 친다고 오겠냐, 안 온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일단 대조적인 가 드러나 있죠. 바로 뭐예요? 빈천은 이제 가난하고 천한 거, 부기는 부유하고 귀한 거, 이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인 시어가 되겠죠. 얘는 가라 한들 가겠냐? 얘는 오라 한들 오겠느냐? 결국 뭐겠어요? 빈천과 부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지금 가난한 거냐? 내가 지금 부자 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게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잖아.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으리. 그래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다 운명밖에 생기겠느냐. 다 운명적인 것이야. 내가 가난하고 막 그런 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이거 어떻게 운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역시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 빌리려고 하고 잘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 다 팔자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빈이 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이제 빈이 무언은 역시 가난할 빈자도 여기 나누다는 것이고, 여기 밑에 조개 패자 돈이죠. 돈을 나누면 가난한 거죠.
가난하지만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내가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가난하지만 여러분들 왜 내가 가난한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건 쉽죠. 자,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누구나 다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뭐 내 생애가 이러한데 내가 뭐 이렇게 어떡하겠어? 내가 가난한 걸. 내 생활이 어려운 거. 이거 어떡하겠어? 그거에 나는 그냥 서러운 뜻은 없다. 왜? 모든 것은 전부 다 운명적이기 때문에, 다 이거 뭐 인간의 운명에 생겨쓰기 때문에, 이건 다 운명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활이 이러하되 나는 그냥 서러운 뜻은 없다. 서러워하지는 않겠다. 그냥 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니무언의 삶을 다짐하는 게 이제 마지막 결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냥 뭐 원망하지 않겠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가난하지만 이건 뭐 어떡하겠냐. 라고 이제 하는 게 자신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사의 내용이 되네요. 자, 그럼 작품 정리된 걸 볼까요? 현실에서 삶은 어때? 굉장히 궁핍하고 누추하죠. 돈 없죠. 소용 없죠. 농사 못 짓죠. 하지만 선비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자연을 벗어나서 살겠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 유학자로서의 가치관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게 어떻게 한다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두왕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선비로서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조선 전기의 그런 태도와, 그리고 이제 현실 속에 우리가 궁핍한, 전쟁 이후에 궁핍한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 조선 후기의 가사, 이런 특징의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그런 특징이 서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가사 작품은 바로 그 조선 전기와 후기 가사의 바로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를 볼까요? 양반 가사, 양반이죠. 우리가 박일로 양반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일로 우리 작가는 보시면은 이제 그 무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명한 뭐 가사 작품으로 선상탄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쟁을 겪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누비시던 그런 무인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양반 가사고요. 그리고 성격은 전원적, 사실적, 그렇지? 특히나 이제 사실적, 어떤 게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조선 후기에 궁핍한, 몰락한 그런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구나. 자, 제재는 안분지족의 생활, 이제 가난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그냥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편안하게 내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겠다. 주제는 이제 공공한 생활상과 안빈낙도를 추구, 이제 가난하지만 내가 어떤다고? 자, 가난하지만 그냥 편안하고 도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자, 특징은 역시 대화체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바로 어디에서요? 바로 소주인과 화자의 대화가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두 개를 사용해서 어떻게 궁핍한 그런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리법 많이 나와 있었죠. 서리법 선생님이 많이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뭐 이런 부분, 서리법 같은 게 드러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꾸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서술하고 있다. 삶의 이상적인 가치 바로 뭐겠어요? 양반으로서의 내가 그런 자연을 벗어나 살겠다. 유학자로서의 가치관, 이런 선비로서의 삶과, 그리고 어때? 현실 속은 사실은 어때?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궁핍해, 너무나 누추해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 갈등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적인 사음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작품은 가사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리고 우월하기에는 이내 위에 더한이 없다. 그리고 뭐 누안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이렇게 이제 사음보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가사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번을 볼까요? 화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뭡니까?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 당했던 그 일이 바로 화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되겠죠. 대화체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 이 작품의 특징은 대화체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바로 화자와 소주인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죠.
자, 시대적 상황으로 지배층이 변화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뭘까요? 시대적인 상황 바로 뭡니까? 양반이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이웃에게 소를 빌리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이전에 조선 전기의 모습 양반은 그런 거 안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궁핍한 양반도 등장을 해요. 자, 그런 바로 지배층이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바로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배층이 변화하는 바로 지배층이 빈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 전기와 다른 그런 지배층의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부분은 맞네요. 하지만 뒤에가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게 되겠죠. 자,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해진 사회적 상황에서 이전과 달라진 양반 사대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풍자적이라는 것은 바로 웃음과 비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웃음과 비판이 있지만 비판의 비중이 훨씬 큰 웃음이 되는 거예요. 씁쓸한 웃음이야. 자, 웃고는 있지만 이제 씁쓸한 뭔가 공격하는 웃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현실을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자적인 게 틀린 거예요. 5번에 볼까요? 농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농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 바로 뭡니까? 쟁기라든가 벽보님이라든가 가시 엉킨 묵은 밭이라든가 같이 농촌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쓰면서 농촌생활의 그런 모습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파랗게 표현해놨잖아요.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고1 학평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요. 기역에서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일단 선생님이 그냥 다 적어놨어요. 자, 볼까요? 보기는 바로 무엇이냐? 누앙사는 전란을 겪은 사대부가 그렇지. 전쟁을 겪은 사대부가 누앙에서 스스로 노동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흐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심리 변화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이제 답을 볼까요? 1번을 볼까요? 자, 기역에서는 자, 기역이 뭡니까? 생에 이러하다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라고 있었죠. 이 생에 바로 뭐였어요? 풍조 우석에 썩은 집이 서피되고 새우밥 다톱죽에 연기도 하도 진짜 굉장히 가난한 삶, 설댕인 숭늉만 먹고 빈배를 속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삶인데 그런 생애지만 내가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장부의 뜻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 있었죠. 뜻을 지키겠다. 이제 그게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지키겠다 한 뜻이 뭐였어요? 바로 안빈일념이었죠.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나는 마음을 편히 갖겠다. 도를 지키면서 살겠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기획은 아까 이 생각 이러하지만 내가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잊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획에서는 자, A의 심리 바로 안빈일념을 추구하겠다. 라고 하는 거. 그 심리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안빈일념을 추구하고자 그런 심리가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 이 생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겠다. 바로 안빈일념 추구하겠다. 그 얘기 드러나 있죠. 자, 그러니까 기획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도 안빈일념을 하겠다. 가난하지만 내가 마음을 편히 갖겠다. 도를 지키면서 살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맞는 게 되겠네요. 니은에 볼까요? 니은에서는 A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급한 심정이 제시되어 있다. 자, A가 아니고 이거 뭐지? A 맞구나. A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급한 심정이 제시되어 있다. 자, 니은은 뭡니까? 바로 달 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달려가서 자, 이거 어떤 부분에 나와 있냐? 소 빌리러 가는 이제 부분이었죠. 그래서 달 없는 황혼 바로 저녁에 허이허이 허둥지둥 달려가서 의태어가 드러나 있었죠. 허둥지둥 들려가는 거야. 달이 없는 그런 저녁에 왜 갔어요? 소를 빌리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 니은에서는 이제 A의 상황이 뭐였어요? 바로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제의 다급한 심정. 그렇지. 몸소 농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 생략돼 있었지만 거기 이제 하인들이 이제 양반인 자기를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누가 지어야 돼? 바로 양반인 나 박일로가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니은처럼 어떻게 달없는 황혼에 허이허이 허둥지둥 달려가서 소를 빌리러 가는 모습이 되겠죠?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직접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소를 빌리려는 화제의 다급한 마음이 제시되어 있다. 맞는 게 되겠죠. 자, 디귿에서는 이제 비의 심리가 화제의 처량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자, 디귿이 뭡니까? 종조 추창하여 먼들을 바라보니. 자, 이거는 어떤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라 부분에서 바로 뭐였어요? 소를 빌리러 갔지만 좌절당하고 말았잖아요. 응, 안 돼. 이렇게 좌절당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침부터 아침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슬퍼하는 걸 종조 추창이라고 했죠. 그렇게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디귿의 내용이었죠. 여기에서는 바로 뭐야? 자, 비의 심리가 뭐야? 암담함을 느꼈죠. 왜? 소를 빌리지 못해가지고 암담함을 느꼈잖아. 그런 화자의 처량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소를 빌리지 못해서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종조 추창하여 먼들을 바라보니 아침이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먼들을 바라보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게 되겠네요. 디귿은 소를 빌리지 못하고 현실의 한계를 느끼는 화자의 처량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럼 4번을 볼까요? 자, 리을에서는 자, 시의 심리가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에 투영되어 있다. 자, 리을이 뭡니까? 바로 아까운 저 쟁기는 벼보님도 좋으시고, 자, 쟁기의 저 날은 엄청나게 좋구나. 자, 그거였죠. 자, 거기에서는 자, 시의 심리가 뭡니까? 시의 심리는 시름을 잊고자 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리지 못해서 암담함을 느꼈죠. 그런 시름을 잊고자 한다. 시름을 잊기 위해서 자연과 함께 더불고 있는 그 더불어서 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을에서는 아까운 저쟁기는 벼보님도 좋으시고 막 이거는 뭐였어요? 아니, 아까운 저 쟁기의 날이 너무 좋다. 그렇지만 나는 소가 없잖아 하고 한탄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거기에서 바로 여기 자연과 더불어서 바로 그 현실의 문제를 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러면 심리가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이 바로 쟁기 속에 이 쟁기한테 바로 시름을 잊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반영돼 있나요? 투영돼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쟁기는 화자가 소를 빌리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쓸모없어진 물건으로 시름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그런 마음 상태가 반영된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럼 미음을 볼까요? 자, 미음에서는 미음 뭐예요? 훌륭한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렸으라. 자,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이제 밭갈이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냥 이제 어떤다 그래서 그냥 뭐 어디 가겠어. 이제 훌륭한 군자들아 낙대를 하나 빌려주라. 나는 그냥 명월청풍이랑 벗이 되어가지고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겠다.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겠다. 풍류를 즐기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미음 부분이었죠. 여기에서는 자, 시의 상황을 실천하기 위해 화제의 의도. 시의 상황이 뭐예요? 바로 자연과 더불어서 시름을 잊고자 하는 행동이네요. 그거 맞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군자에게 낙대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낚싯대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낚싯대는 바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고 바로 세월을 낚는다라고 하는 그런 풍류의 수단으로서의 낚싯대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바로 자연과 더불어서 이게 소 빌리고 이거 다 안 돼버리니까 그냥 어때?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그냥 이거 잊어버리자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건 맞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이 4번이 답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3번 윗글이 화자에게 강호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호는 뭡니까? 강과 호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연을 말하는 거였죠. 그럼 강호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공한 삶으로 인해서 잊고 지냈던 공간이다. 강호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입가 누가 되어 어지버 잊었도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입가 이제 배가 누가 되어 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가 빠졌네. 자, 그래서 입과 배가 눈이 되어 이렇게 있었죠. 요 구절에 어땠다고? 어지버 잊었다.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강호 잊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공공한 삶으로 인해서 잊고 지냈던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명월청풍과 벗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자연이요. 그런가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군자
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줘라. 나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과 벗이 되어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월청풍과 벗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강호가 되겠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려는 공간이다. 자,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인간 어느 일이 명받게 생겼으리. 자, 바로 뭐였어요? 맨 마지막 우리가 결사 부분을 보시면 내가 빈천을 싫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다고 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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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가겠냐. 내가 다른 사람의 부하고 귀한 것을, 부유하고 귀한 것을 내가 부러워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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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오겠느냐. 그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가난하고 천한 거, 부유하고 귀한 거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다 인간의 일이잖아. 그건 다 운명적인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주어진 운명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려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어느 일이 명받게 생겼으리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바로 강호가 명월청풍과 벗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4번. 자, 이 강호가 빈이 무언가 가진 삶에 대한 지향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자, 뭐라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빈이 무언을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 그거 어렵다고 한다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다 이렇게 한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어렵다고. 그런 걸 어렵다고 하지만은 내 생애가 이러한데 나 가난한데 뭐 어쩌겠냐. 서러운 뜻은 없다. 그냥 만족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하는 그런 살아가는 게 나와 있었죠. 맨 마지막에.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화자에게 강호, 바로 자연은 빈이 무언가 같은 삶에 대한 지향. 그래, 뭐 가난하지만 만족하게 그냥 어울려서 그냥 사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그냥 풍월강산과 절로절로 늙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빈이 무언가 같은 삶에 대한 지향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답이 되겠죠. 아닌 거 볼까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모색하기 위해서 찾는 공간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찾는 공간일까요? 이것도 내가 하나 빼먹었네. 하나씩 빼먹고 적는구나. 이거를 왜냐면 밤에 새벽에 막 적다 보니까 하나씩 빼먹네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죠. 방안을, 요 가운데 요거를 내가 빼먹었다. 타자를 치다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찾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일까요? 그게 아니었죠. 자연은 거의 뭐 도피하는 시기였어요. 현실에서 내가 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도피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공간이 아니었죠. 볼까요? 충경도 거의로다. 후리쳐 던져주자. 아, 봄 가리도 봄에 밭 가는 것도 다 끝났다. 그냥 던져버리다. 포기해버리자 하는 공간이었잖아. 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해서 그냥 봄에 밭 가는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그래, 다 포기해버려. 그냥 밭 안 가래. 이제 안 해. 끝! 이렇게 했다가 바로 뭘 떠올렸어요? 강호를 떠올렸죠. 바로 자연을 떠올렸어요. 그래,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라고 이게 가버린 거야. 그래서 화자에게 바로 자연, 강호는 바로 현실의 문제를 이제 벗어나.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문제가 뭐였어요? 소를 못 빌리고 좀 가난한 이런 삶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벗어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됐잖아. 거절당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도피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좀 벗어난 그런 공간이고, 그냥 안 돼버리니까 자연으로 가버린 거야. 그냥 자연을 생각해버린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자 하는 공간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 이건 기출을 변형한 문제예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보기를 볼까요? 자,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가서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아, 사대부들은 어떤 걸 생각했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나아가서 태평성대를 구현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힘을 보태는 게 내가 양반으로서 사대부로서 할 일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박일로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다. 나 역시도 임금님이 정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하나 일조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사대부로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어쩌면 했다. 그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정하면서 살 수도 없었기에,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 뭐예요? 소 빌리자, 열심히 농사 짓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양반으로서의 뭔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임금을 도와서 좋은 정치를 하는데 내가 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돼.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속적인 삶의 방식, 내가 그래서 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는 거죠. 이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바로 안빈낙도다. 이제 가난하지만 어떤 거예요? 그냥 도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뭐 딱히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도를 즐기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안빈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택한 게 이제 안빈낙도였다는 거야. 어차피 뭐 가난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왕사를 보시면. 근데 가난은 어차피 안 돼.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냥 타협해버려요. 그냥 이제 가난하니까 그냥 가난한 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도를 추구하자.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타협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빈낙도로 타협을 했다. 그래서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 그렇지, 이거 안 되잖아.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현하는데 왕을 도와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지만 뭐 그 정도의 또 그 안 됐잖아요. 그럴 만한 지위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대부로서의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어떻게 내가 그냥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가난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을 한 거예요. 적절히 타협한 삶의 방식이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보기가 나오면 보기하고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누한 깊은 곳은 4대 버릇의 직분을 추구했던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구절을 보시면 앞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여기 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대 버릇의 직분을 추구했던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공간 맞는 게 되겠죠. 자, 수의로 화자가 살려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인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것이겠군. 자, 그렇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맨 앞부분을 보시면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기룡하복은 다 하늘에다 맡겨두고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내가 풍조 우석에 썩은 지피 서피 되어가지고 쭉쭉 내려가시면 내가 생애가 이러하다니까 가난하지만 내가 장부의 뜻, 대장부로서의 뜻을 내가 옮기겠냐, 바꾸겠냐, 안 바꾼다. 대장부로서의 그런 삶도 내가 살겠다. 그게 뭐라고? 바로 안빈일념이라고 했잖아. 가난하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 내가 적지만 그것을 품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떤다고? 수의, 바로 옳은 일을 따르다. 이런 일을 내가 따르려면서 살려고 하니, 그래서 안빈일념 추구하면서 사대부로서의 이런 뜻을 내가 찾으면서 살려고 한데, 그게 가난하니까 쉽지 않다. 아직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이게 수의로 이 부분은 이게 수의로 화자가 살려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 바로 뭐겠어요? 여기 보기에 따른다면, 보기하고 연결을 짓는다면 이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삶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기에서는 이 사람이 선택한 게 결국 안빈낙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가치인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것이겠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기하고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정을 모른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4대부의 직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는군. 자, 이 세정을 모른다. 자, 이 부분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었죠. 우리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못 빌리고 지금 우울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탄했잖아. 야, 내가 세정을 몰랐구나.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소 한번 빌려주게요. 이렇게 하면 그거 그냥 쏠딱 믿어가지고 그냥 거기 딱 가가지고 금방 소를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이거 순진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정을 모르는 한숨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었죠. 자, 그러니까 세정을 모른다는 것은 4대부로서의 그런 뭔가 임금을 도와서 태평성대를 내가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하는 그런 4대부의 직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서 뭐였어요? 바로 세정을 모른다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어땠어요? 빈손으로 소 주인에게 소를 빌리러 가는 화자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후에 야, 내가 세성물정 몰랐네 하는 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4대부의 직분, 바로 태평성대를 내가 구현하는데 힘을 보태야지 하는 진짜 4대부로서 양반으로서의 그런 삶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소를 그냥 빌리러 갔다가 정말 그 말을 순진하게 묻었다. 내 자신이 정말 순진했구나 하는 부분에서의 세정을 모른다라는 구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귀한 삶을 살 수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강호의 꿈을 꾼 지도 오래지만 그게 어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내가 이렇게 도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입과 배가 누가 돼서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돼서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힘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과 배가 누가 되어 라는 구절에서는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귀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과 배가 누가 되어에서는 현실의 공공함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배고프기 때문에 화자는 선비로서의 고귀한 삶의 가치인 바로 뭐야 강호한 꿈을 잊은 적이 있었다 라고 이제 구절에 나오죠. 그 다음 볼까요? 서른 뜻은 없노메라 라고 한 것은 화자가 비록 세상에서 소외됐지만 그것을 한탄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서른 뜻은 없노메라. 자, 어느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내 생애가 이러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이죠. 내 생애가 이렇게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나 서러운 뜻은 없다. 나 그거 서럽게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생활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서러워하지 않고 그냥 나 어때? 가난하지만 비니부원 원망 안 해. 자,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그냥 도를 추구하겠다 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태도하고 연결이 되네요. 자, 아닌 것은 뭐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2013학년도 9월 고3 모평 기출입니다. 자, 이렇게 된 A 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2번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작품에서 다른 작품에는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A 부분에. 저 A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어느 부분이었어요? 아까 이제 빈천을 내가 가난하고 천한 것이 싫다고 해서 가라 한들 가겠냐? 내가 부유하고 귀한 것이 와라 한들 오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서 인간의 그 어느 것이 다 운명밖에 생기겠느냐? 다 이건 모두 다 내가 가난하고 이런 것도 다 운명적인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여기에 A 부분에 아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 뭐예요? 내가 가난한 거 다 운명적인 것이다 하고 이제 A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 그거 어렵다고 하건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A 부분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난다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100년 살라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데는 추가되어 있다는 거야. 볼까요? 자, 원년이는 몇 날 살고 석숭이는 몇 해 살았냐 이렇게 하고 있죠. 원년은 바로 뭐예요? 춘추시대 청빈하게 산 학자. 우리가 이제 몰라도 밑에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년이라는 사람은 춘추시대에 중국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학자구나. 가난하구나. 가난. 그렇죠. 자, 석승이는 여기서 나와 있어요. 석승이 진나라 때 큰 부자구나.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구나. 아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구절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구절이랑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이렇게 되겠지. 내가 가난하고 천한 것을 손으로 가라 한들 가겠느냐? 내가 부유하고 귀한 것을 와라 한들 오겠느냐? 다 이거 운명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난타고 이제 죽으면서 가난타고 한들 내가 빨리 죽겠냐? 부유한다 한들 100년을 살겠느냐? 원년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년이는 바로 가난했지만 얘는 몇 날이나 살았냐? 가난해서 빨리 죽으냐? 얘는 중국인데 아니죠? 그리고 얘 석승이 뭐라 그랬어요? 얘 중국 사람인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인데 그럼 얘는 몇 해나 살았냐? 100년이나 사는 거야? 라고 중국의 예를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방금 나의 내용이었는데 이걸 추가함으로써 어때요? 중국의 예시를 지금 들어서 그러면 중국에 있었던 이 사람은 춘추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난했으면 빨리 죽는 것이냐? 이 사람은 많이 살았냐? 조금 살았냐? 이게 얘기야. 그럼 이 사람 부자인데 많이 살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추가함으로써 나타난 효과가 과연 뭐겠어요? 답을 먼저 볼까요? 바로 역사 속의 인물을 끌어왔죠. 역사 속의 인물이죠. 춘추시대의 학자죠. 진나라 시대 부자죠. 얘도 역사 속의 인물을 끌어왔어. 그리고 화자의 삶에 대해서 화자의 삶이
뭐라 그랬어? 가난하고 부유한 거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화자의 삶에 대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지. 왜냐면 화자의 삶도 이렇지만 역사 속 인물들도 그렇지 않냐. 역사 속 인물도 가난하다고 해서 조금 산 거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100년이나 산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서 두 개의 삶이 연결이 되니까 독자로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인간은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예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자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나머지 아닌 거를 한번 볼까요? 왜 아닌 것인가? 자, 볼까요? 자, 1번.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게 삽입됐다고 해서 대화로 전환이 됐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새로운 공간을 했다. 공간이 새롭게 뭔가 추가됐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추가했다고 해서 사건의 선후 관계, 사건이 이게 앞에 들어간 것이다. 아까 그게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해. 이질적인 이야기 아니죠. 이거랑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가난하고 부유한 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중국의 경우도 그러하지. 그러니까 이질적인 얘기도 아니죠. 비슷한 그 맥락에서 가는 거니까 새로운 갈등, 뭔가 새로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도 아니죠.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뭐 단서가 나왔어요. 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죠. 인물 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드러내겠다. 인물 간에 뭐 심리적인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죠. 전혀 다 맞지 않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발음이 점점 안 되네요. 너무 오랜 시간 강의를 찍었더니 볼까요? 이 글의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태도를 정리해보자. 자,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져 있었죠. 자, 누항 깊은 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누항이었죠. 거기에서 나는 가난하지만 안빈 일념을 가지겠다 라고 하는 4대 불었어요. 그 이념을 가지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수위로 내가 살려고 했지만, 이걸 쫓아서 살려고 했지만, 옳은 일을 따르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거 가난하니까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본사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를 빌리러 갔었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생략이 됐었지만 사인들이 더 이상 자기를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럼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고 딱 보니까 소가 없어. 그래서 소를 빌려야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 여기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갔다가 빌리지 못했죠. 그래서 맥없이 물러났죠. 그러니까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서글픔을 느꼈죠. 불쌍해. 자, 그 다음에 아침까지 울적해 하고 있었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까지 울적하다. 바로 종조추창 라고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고 결국에 뭘 포기했다고? 충경, 봄에 밭가는 거, 봄 농사를 포기했다. 그래서 현실의 암담함과 좌절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 안 되잖아. 내가 소 빌리러 갔어. 근데 거절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 가서 자연이야 즐기자.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자.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 약간 현실 도피 같은 느낌으로. 자, 그래서 명월청풍과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한가롭게 살고 자연에 벗어나서 그냥 절러절러 늙자. 그래서 현실의 시름을 잃고 자연과 함께하기를 소망했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냥 뭐 있으면 죽이나 먹고 없으면 그냥 굶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죠. 남들은 빈인부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 그거 어렵다고 하지만 나 별로 서럽지 않다. 나 그냥 내 생애가 이런 건데 뭐 어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적당히 타협했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그냥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그냥 도를 추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타협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마지막 결사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화재 상황이 반영된 당대 사회상을 정리해보자. 이제 사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화자의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왔지만 소도 없이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조선 후기에 전쟁 이후에 바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는 양반도 있었구나라는 사회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때요?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소주인이 거절했죠. 이걸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조선 전기의 양반이라면 어디 양반이요? 스스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디 양반이 소를 빌리려고 지금 농사꾼한테 지금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선 전기에는.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화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양반 사대부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상은 전부 다 언제의 사회상이에요? 바로 조선 후기의 그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왕사는 조선 전기에 그런 뭔가 도를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유교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지만 또 어때요? 이렇게 조선 후기에 이렇게 몰락한 양반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양반의 모습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왕사는 항상 출제될 수가 있다. 자, 이 글의 표현생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특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표현이 뭐예요? 바로 화자와 소주인이 어때 대화로 얘기를 하고 대화체를 쓰고 있더라. 대화체를 쓰고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적이에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이 조금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자, 그리고 우리 오디세 하나 나섰죠. 패셔너블한 새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무정한 오디세. 오디세가 뭐라 그랬어? 야, 너 농사 안 짓냐? 농사 안 짓냐? 이렇게 재촉하는 새라고 했었죠. 자, 그런 새를 통해서 안 그래도 농사 짓고자 했지만 소가 없어서 못 짓고 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서 오디세가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농사 안 짓냐? 농사 안 짓냐?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디세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고 바로 그렇게 내가 속사가 내 마음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구나. 자, 마지막에 이제 어휘 볼까요? 자, 누추한 곳이라는 뜻을 뭡니까? 누황이라고 하는 거죠. 누추한 거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공간이었죠.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거 뭐라 했어요? 비니무원이라고 이제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자,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갖겠다. 그거 뭡니까? 바로 가난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갖겠다라고 하는 게 안빈일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황사는요 항상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